사랑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습니다. 처음엔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언젠가 그 끝에서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밀려나 버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겐 흔한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1장 그와의 만남.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1였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꽤 늦은 나이였죠.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적어도 결혼 준비는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요, 그저 회사와 집을 오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을 조금 지난 오후 2시쯤. 사람들이 다 나가고 조용해진 그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자리에 사람이 있네. 다른데 앉아야 하나? 그때였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자리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앉을게요. 그렇게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왜 낯선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카페에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카페에 들어섰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커피 향이 좋네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라서요. 저도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아서. 맞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오실 건가요?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어요. 너무 직진적이고 솔직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글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매일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만났죠. 처음엔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함께 점심 먹고 저녁에는 산책도 했어요. 2장 사랑의 시작. 교제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갑자기 왜요? 당신을 만나면 시간이 모자라요. 더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내일을 천천히 살아볼까요? 함께. 그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우린 평범했어요. 퇴근길에 함께 걷고 주말엔 영화 보고 가끔 싸우면 금세 화해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지켜줄게. 정말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난 장난 안 쳐요. 그의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미래에는 그가 있었어요. 당연하게.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장 첫 만남 차가운 시선.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민준 씨가 저를 어머니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기뻤어요. 드디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 왔어요. 화면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 어머니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앉으세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학교는요? 지방 국립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 하셨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변했거든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니 아예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처럼 보셨어요. 민준아, 잠깐 나와봐. 엄마, 여기서. 지금 당장.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멀리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집안도 학벌도 직장도 안 맞잖아.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느낌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아니 들 수 없다는 걸. 미안.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 멀어지는 마음.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달라졌어요.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나한테 말해줘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1년을 함께한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미안해. 뭐가? 우리 그만하자. 순간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멈췄고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왜? 사랑한다며. 우리 결혼하자며.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 그래서? 그게 이유야? 가정 환경이 안 맞는데. 학벌도 집안도. 그건 어머니 말이고 당신 생각은 뭔데? 대답 좀 해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1년의 사랑이 1년의 약속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알았어. 행복해. 그게 제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5장 이별 후. 이별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가 없는 세상은 색이 없었거든요. 출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웃어도 모든 게 의미가 없었어요. 전화번호를 지워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좀 털어내. 잊어. 그런 남자는 너한테 안 맞아. 엄마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남자가 뭐가 좋아? 알아. 알기만 하지 말고 진짜 잊어야지. 너 이러다 큰일 나. 맞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저보다 어머니를, 집안의 체면을 선택했다는 걸. 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그곳에 멈춰 있었어요. 6장 새로운 시작.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저를 아꼈죠. 오늘 영화 어땠어? 재밌었지? 응, 좋았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다른 카페에 가도, 다른 영화를 봐도 자꾸만 그때가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민준 씨와 헤어진 지 5년 만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했고 가정적이었고 책임감도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이었어요. 여보, 뭐 생각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자꾸 멍하니 있더라. 무슨 일 있어?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가 떠올랐어요.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7장 10년 후 그와의 재회.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와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얼마 전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글을 봤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였어요. 그 옆에는 늙은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고 민준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순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때 그 여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줄 몰랐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구나.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의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사과의 순간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를 만날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8장 에필로그.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때 민준 씨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제가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우리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여보, 왜 안 들어와? 응, 지금 갈게. 또 뭔 생각해? 요즘 당신 이상해. 아니야.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부장 깨달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엄마 배고파. 알았어, 금방 줄게. 어제 많이 피곤했어? 얼굴이 좀 나아 보여. 응, 잘 잤어. 고마워. 갑자기 왜 이래? 그냥 고마워서.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첫사랑처럼 뜨겁고 강렬한 사랑도 있지만 지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도 있다는 걸. 민준 씨는 제 인생의 한 장이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팠던 그 한 장. 하지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죠. 그 후에도 많은 페이지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10장 두 번째 만남.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일상은 계속됐고 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시 그를 만났어요. 슈퍼마켓에서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는데 바로 앞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 씨, 행복하세요. 정말로. 민준 씨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11장 진정한 이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보고 싶었어. 많이 샀네. 무거웠을 텐데. 엄마도 보고 싶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매일 아침 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그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12장 비 오는 날의 기억. 그날 이후 비 오는 날이면 그를 떠올려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카페 창가 자리. 커피잔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그곳엔 아직도 그의 미소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카페에 들러요. 예전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가 선택한 길도 제가 선택한 길도 모두 옳은 길이었어요. 다만 함께 할 수 없었을 뿐이죠. 사랑은 누군가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용기죠. 그리고 그 용기가 부족했을 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13장 메시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떠나보내는 연습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민준 씨,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닿는다면 이제 괜찮다고, 그때의 우리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나를 버리게 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는 내 첫사랑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편지. 얼마 전 편지를 한 통 썼어요. 보내지는 않을 편지.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였죠. 민준 씨에게 이 편지 당신에게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였죠.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병원에서 우연히 봤을 때 당신은 여전히 혼자였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당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요. 민준 씨, 이제 당신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당신 삶을, 저는 제 삶을 살면서요. 그때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저희가 용기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이제는 놓아줘야 돼요. 민준 씨, 당신도 과거를 모두 놓아주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수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5장 클로징. 사랑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첫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때때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남는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걸. 함께 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엄마 왔다. 엄마, 오늘 뭐 해? 늦었네? 배고프지? 저녁 준비해뒀어.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사랑은 여기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보는 얼굴들. 함께 밥 먹고 웃고 가끔 다투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 진짜 사랑입니다. 민준 씨는 제 첫사랑으로 남을 거예요. 아름답고 애틋하고 때론 아픈 기억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줬으니까요. 에필로그. 시청자에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혹은 용기를 내지 못해 후회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사랑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첫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용기지만 놓아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